오늘 본 주제인 테슬라 실적 점검과 그 실적에서 이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봤는데, 굉장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들이 너무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의 기업의 실적 컨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산업의 다양한 산업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저희 좀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는 별로 이렇게 놀라울 건 없었는데 써놨네. 안 네. 좋다고 노 서프라이즈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두 가지를 딱 요약하면 이거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절이 딱 맞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약간 애매합니다. 네. 현재는 약간 애매한데 미래는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의외로 미래 부분에 있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서 실적 자체는 서프라이즈는 없었고, 그리고 실적이 서프라이즈도 없었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는데, 나쁘지 않은 이유도 대부분이 다 전기차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서 뭔가 소득이 있어서 좋았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게 좀 문제, 탄소 배출권 팔아서 돈을 버느니, 네. 비트코인 팔아서 돈을 버느니. 맞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 네. 아니 차가 잘 팔려야지 그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상당수의 이제 보고서도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현재 지금 말씀하신 이 현재 부분은 약간 애매한 거 아니야? 테슬라가 뭔가 서프라이즈한 게 없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미래에 자율주행이라든지 AI, 그리고 태양광, 특히 이번에 무슨 태양광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런 미래의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많았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1분기 영업 성과가 어땠는지를 정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프라이즈 없었습니다. 매출도요. 예, 잠시만. 포인터를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과감하게 한번 매출? 예. 매출도 보시면은 예상치와 그냥 똑같죠. 네. 예, 그리고 EPS, 그러니까 이익단에서도요. 예상치와 거의 예상치보다는 상회했는데, OP, 그러니까 영업이익단에서는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 숫자 자체는 그냥 예상한 수준이다, 기대 수준이다라고 결론을 많이들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예상된 예상된 이익 수준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요. 규제 크레딧 매출이 5.2억 달러 정도 잡혔다라는 거를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어렵죠? 규제 크레딧 매출. 이게 뭐냐면은 자동차 기업이 오염물질을, 온실가스나 이런 걸 배출을 하면요. 배출한 기업들한테는 그 페널티가 갑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기준 이하로 배출을 안 한 기업들에게는 계속적으로 크레딧을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이 생기죠. 왜냐하면 오염물질을 배출을 안 하는 자동차만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돈이, 크레딧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는 그거를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한테 팝니다. 네. 왜냐하면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은 여전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들은 계속적으로 페널티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을 사와가지고 그 페널티랑 상세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만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번에 그런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크레딧 매출이 한 5.2억 달러 정도 잡혔다라는 부분이 주목을 받았는데, 근데 이게 테슬라 순이익 규모가 지금 올해 이번 분기에 4.4억 달러인데 이거 빼면 적자 아니냐. 그렇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또 보시면은 비트코인 매매 차익이 1억 달러 수준이다. 저거는 제가 자주 들어가는 외국 주식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씹은 분이 계신데 정말 웃겼어요. 테슬라는 결국 비트코인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차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 다들 빵 터졌어 진짜. 네. 그래서 그래도 1,000억 원 넘게 벌었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한 6억 달러, 이거 두 개 합치면 6억 달러 수준을 본 사업이 아닌 다른 쪽에서 얻은 거네, 너희가. 놀라운 거죠, 진짜. 그러면은 순이익이 4.4억인데 너희 실제 적자잖아. 적자야. 적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그거예요. 비트코인 팔려고 차 팔았다. 근데 이걸 좀,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비트코인이나 크레딧 쪽 이 부분이죠. 네.
매출을 빼고 봐야 된다, 실제로. 그리고 이번에 모델 3라든지 중국 매출 비중이 확 올라오면서 그 단가도 떨어집니다. ASP라고 하죠. 평균 자동차 판매 단가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제 사업 보면 수익성이 별로야.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주가가 장일분에 열리겠지만 지금 테슬라 주가가 좀 부진한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너무 비트코인에 연동된다, 너희가 그런 우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근데 하지만 반론도 있어요. 반론도. 어떤 거요? 네. 뭐가 있냐면요. 일단 먼저 2부부터 말씀드릴게요. 크레딧 매출. 이거를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일회적인 매출, 본사과 관련 없는 매출이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네. 이거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게 크레딧 스위스에서 CS증권에서 테슬라 보고서를 올해 1월 달에 낸 건데요. 네. 뭐 한 3개월 정도 지나긴 했지만 크레딧 스위스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크레딧 매출입니다. 이게 2021년에 이렇게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례적으로 보이지만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크레딧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하나의 사업의 본류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레딧 매출은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큰 증권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제가 뭐 모델 3 저가형 모델이라든지 중국 비중이 높아져서 뭐 수익 단가 떨어지면서 수익성 나아졌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일부 뭐 모건 스탠리 이런 증권사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트코인이라든지 크레딧 매출을 다 발라내고 실제로 GP 마진 매출 총이익률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네. 매출 총이익률은 낮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전년 대비 더 좋아졌다. 전분기 대비도 좋아졌다. 네네. 한 22%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모건 스탠리는. 모델 3가 원가가 싼가요? 원가가 싸겠죠. 뭐 가격도 싸고 하니까요. 예. 근데 뭐 이게 이렇게 어떻게 저래서 이익률이랑 매출 그러니까 위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뭐 정확하다고 보기 쉽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위에 이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요. 순이익 관점에서의 수익성을 좀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이 영업이익과 순이익 관점. 네. 밑에 분들은 매출 총이익률 관점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자동차 판매만 예. 원가만 고려해봤을 때 이익률은 그렇게 낮지가 않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다른 이제 부대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부대 비용들이 방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대 비용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다 1분기가. 이게 지금 테슬라 S 모델과 X 모델이 새롭게 나오거든요. 이게 원래 1분기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2분기에 나오는 걸로 이제 좀 연기가 됐는데 저게 한 10년 됐죠 나온 지. 네, 이 신규 모델이 나오는데 신규 모델과 관련된 비용만 한 2억 달러 썼다고 합니다. 1분기에. 네, 이 SX 개선시키는 비용만. 네. 이런 것도 있었고요. 지금 자체 셀도 개발을 막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배터리 데이 때 굉장히 좀 큰 네, 개발 네. 투자도 많았고 도조라고 해서 AI 투자도 엄청나게 많았고 그리고 회사가 지금 1분기를 기점으로는 수익성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대비 21년이 확 수익성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부분은 좀 직접적으로 말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까봤더니 뭐 실제 사업에서 그렇게 수익성이 막 악화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 테슬라 주가가 몇 프로 정도 빠지고 있나요? 테슬라 주가는 예, 여기 안 보이죠? 안 보이나? PD님이 알려줄 겁니다. 예, 제가 네. 뭐 잠깐 볼까요? 네, 한번 보고 와도 되죠. 예. 2.3% 빠지고 있네요. 테슬라가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이건 저 개인적인 느낌인데요. 네. 테슬라 저 아시는 분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적 발표하고 그렇게 주가가 좋았던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최근 워낙 기대치가 높은 맞아요. 기업이고요. 기대치가 높아서. 그리고 인도량을 또 이전에 또 알려주잖아요. 1분기 네. 인도량 같은 더 공유가 돼 있는 사항이고. 그때 다 반영시켜 놓고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반응을 확 좋게 얻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기업 특성상. 그래서 한 2에서 한 3% 정도 지금 정도 빠진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전 매수 타이밍이다. 많이는 빠지는 것 같지는 않다. 선방했다. 네, 선방은 하고 있다. 저 정도 내용에서 하여서 뭐 덧발 수도 있지만, 네, 하여튼 그런 분위기고요. 그러면은 조금 추가적으로 그 실적 이야기를 더
좀 더 텐션을 올려야 될 게 네. 지금 300명 나갔다 200명 다시 들어왔거든요. 네. 1000명은 또 만들어 놓고 이제 끝내야 되니까 네. 조금 더 알겠습니다. 이제 텐션을 네. 올려서 한번 좀 가보죠. 아까 1000명 딱 가자마자 네. 우리 PD님도 잔인해. 네. 연합 인포맥스 채팅방 명으로 뭘 쓰셨냐면 인텔 0.5% 하락 중이라고 딱 올렸어요. 그러자마자 1000명에서 900 몇 명으로 떨어졌어. 그 인텔도 제가 오늘 다 해명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 1분기 실적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네. 인도량 기준으로 그 전기차 아까는 그 숫자고요. 실적 숫자를 말씀드린 거고요. 전기차를 몇 대 인도했고 판매했느냐를 보면요. 이 부분은 사실 몇 주 전에 다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가이던스가 딱히 바뀐 것도 없어요. 그냥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올해 한 50% 이상 전기차 인도량을 증가시키겠다. 작년에 한 50만 대 팔았으니까 인도했으니까 올해는 한 75만 대 이상 전기차를 인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신차 출시 계획들도 사실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델 S는 신규 모델은 5월에 나오고 신규 모델 X는 3분기에 나오고 세미트랙은 올해 연내 그리고 베를린 텍사스 공장도 올해 안에 생산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얘기해서 사실 지금 현재 올해 정도의 올해 그런 퍼포먼스에 대한 상황은 크게 네.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네,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미래 그림은 꽤나 괜찮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이 부분을 저는 좀 투자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온 건데 네. 드디어 자체 개발 배터리 셀의 청사진이 나온 건가요? 저 작년에 그 배터리 데이 때 이야기 한 거잖아요. 네, 방금 그 제가 제목을 깜빡했는데 네. 그 청사진이 나온 건가요? 쓰면 되겠네요. 제목. 예. 네. 작년에 배터리 때 나온 거죠. 네. 4680 양산인데 큰 배터리. 네. 여기 보시 크니까 오래 간다. 에너지 밀도 5배, 네. 파워 6배, 전력 5배, 그리고 한 16% 정도 이제 레인지 올라가는 거리 주행 거리 올라가는 그런 배터리인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전기차에 투입하는 시점을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머스크가 예전에 한 3, 4년 전인가도 자체한다고 했었었는데 너무 늦어져서 이건 믿을만 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연기는 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가시권에 왔다. 그리고 사실 이 배터리 이야기를 하면서 네. 지금 충분히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다.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년에서 한 1년 6개월 사이에는 이 배터리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자체 배터리 생산한다니까 화들짝 놀라는 기업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 기업들. 파나소닉이 좀. 네, 근데 안심시키기 위해서 협력사와의 관계는 지속하겠다. 내년에 협력사 물량 2배 이상 늘릴 거다. 이게 이제 출하량이 많으니까. 네, 네. 그리고 약간 유화적으로 싸게 많이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다 사갈게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도 저 용도가 커 보여요. 네. 합방용으로.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체 배터리 셀에 대한 그런 계획도 굉장히 전 계획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얘기했어요? 비트코인 왜 팔았냐? 이거 비트코인 그렇게 좋다고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왜 팔았냐? 이런 얘기하는데 의외로 컨퍼런스 콜 내용 들어보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팔건 뭐야 이게 양아치지. 자기는 다 팔고 이제. 예, 근데 이게 보시면은 왜 정의사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네. 미안해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15억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네. 그 중에 한 2.7억 달러 정도 판 거거든요. 네. 다 판 게 아니군요. 다 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2.7억이 제가 이게 맞는지는 이제 한 10% 정도 판 걸로 나옵니다. 예, 이게 숫자가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다 판 게 아닙니다. 한 90%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슬라의 그 앨런 머스크는 이 CEO이자 테크노킹이라는 네. 지위가 네. 있으시고요. CFO는 마스터 오브 코인이에요. 말씀하세요. 아니 테크노킹 뭐예요? 도대체? 기술왕. 나는 약간- 어제 그거 생각나. WWE 캐릭터 테크노킹. 아니 네. 나이트 클럽에 예. 웨이터 이름. 근데 공식적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본인이 이거 회사에 공식적으로 공시를 하면서요, SEC에. 네. 예. 테크노킹이고, 근데 마스터 오브 코인이 CFO거든요. 마스터 오브 코인이 비트코인은 굉장히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장 급한 돈이 아니면은 우리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투자하기, 그러니까 너무 금리가 낮다, 현금은. 그런 뉘앙스를 얘기했거든요. 그건 사실이죠. 너무 낮아. 우리가 당장 쓸 돈이 아닌데 이거를 현금으로 두기에는 우리 현금이 좀 캐시플로우가 좋아요, 지금 테슬라가. 네. 이거 그냥 현금으로 쌓아두기 너무 아깝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봤더니 미래에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낙관적인 암호화폐고 여기에 했더니 리턴도 굉장히 단기적으로도 많이 돌아올 것 같다. 그리고 유동성도 괜찮다. 이 화폐 그렇죠. 자체가. 유동성은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비트코인 안 할 이유 없다. 그리고 굉장히 뭐 똑같은 얘기지만 긍정적인 톤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은 좀 좋은 투자 수단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다라는 게 좀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뭐 올랐죠? 네. 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좀 보시면은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되게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다 많아요. 그래서 한번 좀 다 한번 네, 네. 힘들더라도 다 해주세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하면은 자동차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쇼티지 얘기를 또 많이 하시잖아요. 야, 테슬라도 반도체 없어가지고 자동차 못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테슬라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어떤 얘기 했냐면 우리는 잘 이거 대처했다. 라고 어떻게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했냐면은 흐름이 뭐냐면은 우리한테 자동차용 반도체 주는 기업이 쇼티지가 나서 공급 부족 현상이 네. 있어가지고 좀 어려웠다. 네. 근데 우리는 공급 벤더를 바꿔버렸다. 오, 네. 어디가 있지? 그게 다른데 공급 벤더를 바꾸고 그 바뀐 벤더의 반도체에 맞게끔 빨리 소프트웨어적으로 혹은 빨리 기계적으로 모든 컨피규레이션 환경을 다 바꿔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다 반도체 부족 현상을 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함의가 있냐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네. 반도체를 바꾸는 게. 왜냐면은 자동차 안에는 무수하게 많은 뭐 이슈라고 많이 네. 얘기하죠. MCU 이슈 예, 예.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반도체들이 무수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통 자동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수많은 이슈들이 다 지금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거를 다 하나하나씩 다 뭐 이거 부족하다고 벤더를 바꾸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반도체들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어떤 지금 입장에 있을 것 같냐면요. 요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가 적을 겁니다.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왜 그렇죠? 통합 반도체로 돼 있을 거예요.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타이어 컨트롤하는 반도체 따로 있고, 네. 뭐 엔진 컨트롤하는 반도체 따로 있고, 뭐 계기판 컨트롤하는 것 다 따로 반도체 이슈가 다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게 하나하나씩 다 부족한 거예요. 지금 전통 자동차 업체들은. 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자동차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테슬라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자동차의 장치들을 하나로 연결을 해놓고 그 중앙에 몇 개 정도의 반도체가 그걸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애플의 M1 그 칩 같은 형태로 바꾼 거네요.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면서. 네,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면서 들어가도 필요한 반도체의 숫자를 다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자동차가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량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쇼티지 이슈에서도 그러니까 반도체가 너무 많아버리면 이게 하나라도 쇼티지가 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테슬라는 그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겁니다. 이건 테슬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달되지 않으면 저걸 구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쓰던 반도체 말고 다른 회사의 그렇죠. 반도체를 갑자기 이렇게 끼워도 소프트웨어적으로 펌웨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럼요. 순식간에 바꿔버리면은 그걸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코딩만 하면 네, 그렇죠. 잘 그 펌웨어라는 그런 구성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애플하고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강점이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진짜. 그래서 우린 삼성은 가셨네. 물어볼 걸. 아까 좋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좋다고 했으니까? 좋다고 알겠습니다. 기업은 다 각자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러지 예, 마시고. 테슬라 다시 얘기해 그래서 주시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쇼티지 문제를 이런 벤더를 바꿔서 해결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요거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덜 쓸 수 있는 거고 자동차용 그렇죠. 반도체를 덜 쓸 수 있는 거고 다른 반도체를 바꿔 끼워도 빨리 적응을 시킬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이번 실적에서 테슬라를 좋게 볼 수 있는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경쟁력이네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텍사스 차량 사고는 자율주행과 무관합니다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자율주행 뭐 구독 서비스 FS 풀 뭐 셀프 드라이빙 서비스를 하반기에 출시한다라고 뭐 사람들은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하겠다라고 해서 뭐 언제 출시하겠다라고 딱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하반기 정도는 예상이 되고요. 이 부분이 조금 또 흥미로운 뭐죠? 부분입니다. 레이더를 빼버린다고요? 네. 라이더도 이게 안 쓰는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이번에도 또 강조를 했어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까 노근천 사장님이 말씀했듯이 8개의 카메라가 차량에 이렇게 사방을 구성하고 있고 레이더가 이 카메라를 보조하는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주로 비전 시각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약간 시각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레이더 전파를 쏴가지고 네. 뭐 거리라든지 그 전파가 닿는 부분에 이제 물체의 뭐 밀도라든지 질량 같은 거를 약간 예측을 하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게 테슬라의 방식인데 테슬라는 이 전파 방식 레이더도 빼버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냥 차포 다 빼면 뭐 자율주행을 뭐 대리운전으로 구현하는 건가? 이게 뭐냐면은 사람처럼 운전하겠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할 때 어떻게 하죠? 시각적인 걸로 먼저 네. 보고요. 그리고 시각적인 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활용을 하죠. 그리고 그 정보들을 활용할 때 연산을 하죠. 네, 네,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테슬라는 우리가 수많은 차량 데이터를 빠방하게 가지고 있고 그걸 다 훈련을 시켜놨고 네. 그 정보가 이미 계속적으로 더 네. 쌓이고 있고 그리고 연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한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뭐 테슬라는 반도체 기술, AI 네. 반도체 기술력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예.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능력도 가장 뛰어나기 네. 때문에 연산 능력도 압도적인 겁니다. 음.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 그냥 사람처럼 그렇네. 시각을 주로 거의 90% 이상 의존해서 자율주행을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가장 디자인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가장 깔끔하다. 가장 세련된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가 구현하려는 모든 기술 체계는 단가를 상상 이상으로 낮추기 위한 모든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야, 역시 진짜 우리 아까 어느 분이시더라 지금 위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 하면 아방구 끼면 똥 나와 님께서 방구 끼면 똥 나와. 방구 끼면 똥 나와 님께서 삼성도 하드웨어보단 소프트웨어로 바꿔서 흐름으로 가야지 하는 아쉬움을 조금 주셨는데 지금 딱 저 맥을 다 같이 읽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삼성은 그 뭐 소프트웨어나 데이터 쪽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가 사실 이런 레이더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소프트웨어 경쟁력입니다. 그렇죠. 반도체 기술력, 소프트웨어 맞아요. 기술력 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사람처럼 운전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얘기를 하면서 올해는 한 100만 대, 전 세계 한 100만 대 정도의 테슬라 차량의 데이터를 다 쏘아주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는 한 200만 대 가까이 되는 차량이 데이터를 쏴줄 거다.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죠. 데이터 측면에서. 사실 저런 데이터가 경쟁력이죠. 데이터 그것도 핵심 경쟁력이죠. 경쟁력이긴 네, 합니다. 그것도 네. 경쟁력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구글이었나요? 구글이 이제 현대차랑 이제 무슨 네. 자율주행 데이터는 아니지만 차량 운행 카카오. 아니. 네, 구글 현대차 얘기도 있었어요. 현대차랑 네. 서비스 관련된 네. 차에서 어떤 서비스 사용하는지 그런 데이터 협력하겠다. 그런 구글이 기술들이 그게 없었던 거. 구글은 항상 시험 테스트만 해왔던 그러니까. 회사기 때문에 구글은 이제 현대차를 통해서 테슬라처럼 데이터를 모으고 싶은 거죠. 네. 카카오랑도 뭐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뭐 모빌리티. 카카오랑도 할 만하죠. 카카오랑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하고 현대 있어요. 현대 내비게이션에 네. 음악 나올 때 네. 그 카카오 버튼 같은 거 딱 누르면 네. 이게 무슨 음악인지 찾아줘요. 네. 라디오에. 많이들 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게 좀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런 나오겠고 그래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당장 뭐 기대했던 FSD가 당장 되는 건 아니지만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좀 무서워요. 이게 그건 또 뭔가요? 네, 또? 이게 좀 무서워요. 이게 좀 재밌는 건데 도조라고 해서요. 이게 일본 말인데 일본 말로 도장입니다. 네. 이런 체육관 도장의 일본식 발음이 이제 도조인데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AI를 훈련시키는 도장을 차렸다 이런 의미구나. 네, 도장이 이미 있습니다. 이미 예. 있고 이걸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뭐 좀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테슬라의 아까 말씀드린 FSD가 자율주행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뭐 데이터를 정제하고 뭐 배우고 하는 부분을 뭐 간단하게 이 시스템 도조 시스템에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연습하고 트레이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자율주행 격차는 벌어. 그러지. 네,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오고 그거를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자율주행 시스템이. 그러면 계속 이거를 트레이닝이 된 거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그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네트워크를 뭐 스타링크나 이런 걸 통해서 막 하려고 하는 게 테슬라의 또 꿈인 거고. 근데 이게 굉장히 의외로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어떤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가 나왔냐면요. 이게 사실
이 도조를 자율주행 이외의 AI 영역에서도 활용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에요 그럼?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질문을 받았고요. 트위터를 통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우리 자율주행, 그러니까 꼭 자동차형 AI뿐만 아니라 네. 다른 AI 영역으로도 많이 이런 도조를 활용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아예 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예. 아마 상상력을 발휘하면 저 기술을 어디에 또 활용했을까요? 뭐 상상력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모두 AI가 활용되는 모든 분야에서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고 네. 내가 그 데이터를 기반한 AI 솔루션을 구축하고 싶으면은 예. 그냥 어떻게 하면요, 데이터를 그냥 테슬라 도조에 보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포맥스에서 굉장히 AI 솔루션, 뭐 금융 관련된 AI 솔루션을 하나 출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자체적으로 막 코딩을 할 수도 있고 막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수많은 금융 데이터들을 가지고 뭐 그런 솔루션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솔루션 구조를 적절히 짜서 테슬라에게 도조에게 주는 거죠. 그럼 야 도조에서 훈련하고 와. 그래서 막 훈련을 해서 훈련의 결과값을 뭐 연합인포 이런 데서 쓰는 거죠. 머리가 좋아져서 오는구나. 예,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는 자동차 자율주행을 위한 도장이었다면은 체육관이었다면은 이거를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수많은 영역의 AI 솔루션으로도 다 적용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아마존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게. 네, 아마존의 AI나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를 수많은 산업의 비즈니스들이 쓰고 있는 거죠. 테슬라의 이런 AI 트레이닝 시스템을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산업에서 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중장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은 테슬라를 약간 전기차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롱텀 피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냥 뭐 후대 사람들 뭐 긴 관점에서 본다면은 테슬라는 하나의 AI 로보틱 컴퍼니로 인식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빠르면은 제 느낌으로는 한 내년 내후년부터는 이 도조를 다른 산업에서 좀 활용할 그 가능성, 개연성이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태양광. 사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태양광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앨런 머스크가요. 네, 태양광 얘기에서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요. 테슬라가 지금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태양광 패널을 팔고 있고요. 태양광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또 ESS라고 부르는 스토리지도 팔고 있잖아요. 저장 시스템을. 근데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특이한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태양광 패널은 ESS가 없는 곳에는 팔지 않겠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구조는 네. 태양광 서플라이 체인을 보면은 패널 만드는 업체 따로 있고, 네. 뭐 인버터 만드는 업체 따로 있고, 네. 뭐 스토리지 만드는 업체 다 따로 분달되어 있잖아요. 있죠. 예. 그래서 시스템을 하나 구성을 할 때 그 특화된 기업들한테 뭐 패널은 여기서 사오고 스토리지는 여기서 사고 다 그렇게 인버터는 여기서 사고 해왔잖아요. 테슬라는 그건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태양광 시스템 관점에서 한번 봤더니 예. 패널과 이런 스토리지를 좀 따로 구축하거나 뭐 좀 별개로 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했더니 비효율이 너무 많다. 비용도 너무 비싸지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전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은 통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자사의 파워, 이 가정용 ESS 요거라 보시면 돼요. 집에 이런 스토리지 서비스 있는데 파월과 함께 이게 있어야지 태양광 패널을 끼어 팔게 하겠다. 팔겠다. 이걸 세트로 팔겠다. 끼어 팔기보다 무조건 세트로 팔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거 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테슬라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에너지 패널 뭐 스토리지 이렇게 따로 파는 게 아니고 패키지로. 에너지 솔루션으로 팔아버리겠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의 그냥 에너지 패키지 솔루션으로 우리가 원 시스템으로 팔아버리겠다라는 거고요. 이 원 시스템으로 팔았을 때 효율도 가장 뛰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도 가장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솔루션으로 팔 수 있는 근본 경쟁력은 결국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도. 네, 이것도 소프트웨어입니다. 오늘 중요한 레슨이 있습니다. 네. 이게 투자를 떠나서 산업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회사를 판단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지금 정 이사님이 하나 딱 던져주고 가시네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태양광 서플라이 체인은 가면 갈수록 테슬라가 위협 경쟁 기업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아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끼어 팔겠다고 선을 해버린 거예요.
예, 이게 제일 효율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끼어 팔 수밖에 없는 게 얼마 전에 텍사스 뭐 이상기후 때문에 정전 사태를 기억해라.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스토리지는 모든 가정이나 모든 산업체한테 뭐 기본적인 옵션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면서 스토리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신재생에 대한 강력한 믿음, 태양광, 그리고 시스템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단순화되어야 된다. 원 시스템으로서 구축이 돼야지 효율적이고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의 발전 설비와 스토리지와 그리드를 일원화시키는 하나의 에너지 솔루션을 우리가 주도하겠다. 이게 이제 테슬라가 이번에 이야기한 좀 얘기입니다. 사실 다 예상했던 부분이긴 한데 좀 속도감이 좀 빨라지는 느낌이 좀 들어서요. 뭐 태양광 얘기를 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다 하겠다는 거네. 다 하겠다는. 네. 근데 흥미로워도 자기네들이 하고 태양광 가정 뭐 이렇게 패키지도 하고. 근데 흥미로운 게 진짜 근본 기술 경쟁력은 거의 하나입니다. 소프트웨어 경쟁력이라든지 반도체 설계 경쟁력. 그러니까 태양광 시스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인버터거든요. 인버터가 사실 시스템의 효율을 좌지우지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인버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반도체 능력, 소프트웨어 능력입니다. 예. 그걸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인페이즈 에너지라고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인페이즈가 지금 테슬라한테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좀 흥미로웠고, 예,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먼 미래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뭐 좋은 얘기 이렇게 제가 쭉 드렸지만 사실 뻥카 좀 잘 치잖아요. 아니 뻥카라기보다 저는 좋게 생각하는 게 그냥 상상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요즘은 약간 상상력이 잘 구현이 돼가지고 요즘 먹히는 분인데 뭐 한동안 뻥카로 유명하신 분인데 네. 이런 얘기도 옛날에 했었어요.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모델 3 생산의 초기 단계보다 5배에서 10배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사실 전기차를 잘 만드는 기업이기 이전에 공장 자동화를 굉장히 잘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그게 사실 테슬라의 생산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좀 굉장히 공격적인 앞으로 5배에서 10배 가까이 올리겠다는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했어요, 과거에. 그래서 애널리스트 중에 한 분이 옛날에 이런 얘기 했잖아. 이거 어떻게 되고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일단 일론 머스크가 일단 약간 지금은 좀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있고 어쨌든 우리는 이 부분 오토메이션,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과거에 어떤 기업도 하지 못했던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이끌어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는 그리고 오토메이션 쪽에서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굉장히 공정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자화자찬을 일론 머스크가 했다 정도로 이 이슈는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이슈입니다. 무서운 이슈긴 한데 인류한테 재앙이죠. 일자리가 다 지금 자동차가 사실 미국이 잡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거나 이거보다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그런 좀 트레이드 오프가 있긴 한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던 그런 테슬라에 대한 수익성의 포인트, 그러니까 현재의 수익성이 안 좋은, 살짝 안 좋은 이런 포인트를 해소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이런 오토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를린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오스틴 쪽에서는 굉장히 이런 오토메이션 쪽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용, 효율 이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많은 이야기를 좀 해줬다라는 게 이번 실적 발표의 포인트입니다.